경기도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경기도의회의 주요 정책을 살펴보는 시간 의정포커스. 안녕하세요. 이미란입니다. 오늘은 최철환 교육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경기방송 청취자들에게 인사 말씀해 주시죠. 네, 경기교육을 사랑하는 경기도민 그리고 학부모,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 최철환입니다. 네, 작년 이맘때쯤 한참 선거운동에 뛰어들어서 유권자 여러분들을 만나고 다녔었는데 벌써 1년의 세월이 흘렀군요. 지금도 학교 현장이나 시민단체를 통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반영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8대 경기도의회에 들어서 경기도교육위원회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가 통합이 됐고 교육의원분들도 도의회에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좀 도민들은 약간 생소한 분야일 수 있는데요. 교육의원은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소개해 주시죠. 교육 전문가인 교육위원 7명과 일반 도의원 6명이 결합하여 13명의 교육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지방자치의 두 박쥐인 일반자치와 교육자치 중 교육자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위원은 경기도 교육감을 비롯 교직원, 학부모, 도민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경기도민의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효율적이고 건전한 교육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전에는 교육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도의원이 돼서 교육 관련 정책을 맡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교육 전문가들이 함께하면서 교육 전반에 대해서 정책을 논의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군요. 예. 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는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해서 특히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기도 내에 미인가 대안학교가 많이 있나요? 경기도의 대안학교 현황을 살펴보면 대안교육 특성화학교로 공립대안학교인 경기 대명고를 비롯해서 6개 학교가 있고 인가대안학교로는 TLBU 글로벌 학교가 있습니다. 미인가 대안학교는 광명 벽시 학교를 비롯해서 약 40개 교에서 2,600여 명의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인가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조차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대안교육 특성화학교나 인가대안학교는 교육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미인가 대안학교는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아주 어렵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엄연히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현장임에도 아무런 통제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의 통제나 간섭을 싫어하는 몇몇 귀족학교로 불리는 대안학교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미인가 대안학교가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과 장애 아동 등을 끌어안고 열악한 재정 환경에서 아주 어렵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미인가 대안학교가 굉장히 많은데요. 중앙정부나 경기도의 도움이 절실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지원들이 이루어져야 할까요? 우선 미인가 대안학교의 최소한의 법적 지위가 필요합니다. 현재 김춘진 국회의원이 대안교육기관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하루빨리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도교육청에 이에 관한 조례안을 제시하였지만 미인가를 지원하는 것이 상위법 위반이라는 걸림돌로 아주 어렵다고 하여 의회 자체적으로 발의하고자 전문 의원들과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을 최초로 실시한 과천시에서는 미취학 의무교육 대상 아동에 대한 교육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추진하고 있고 서울시의회에서도 미인가 대안학교 지원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보편적 교육복지와 혁신교육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엄연히 경기도민이 존재하는 미인가 대안학교를 지원하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경기도교육청도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미인가 대안학교 아이들도 좀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기본적인 시설과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미인가 대안학교 문제도 그렇지만 또 최근 광명, 안산, 의정부 지역이 고교 평준화 문제로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이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요? 당연히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도시들은 다 이미 평준화가 실시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다시 비평준화로 돌아가자는 곳은 없습니다. 고등학교 평준화 확대는 그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 다수의 요구를 수렴하는 그런 차원만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과도한 입시 경쟁, 또 학교 서열화, 과도한 그 사교육비를 해결하는 방안의 핵심은 평준화와 같은 보편적 교육 복지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 정책뿐입니다. 교육의 핵심은 잘 가르치는 일이지 잘 뽑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사교육으로 훈련된 성적 우수자를 뽑아서 인류대학 진학 실적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가진 잠재력을 발굴하고 잘 가르쳐서 우수한 인재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준화 확대는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기본 원칙에 부합함은 물론이고 일반적인 통념과는 달리 평준화 지역 학생들이 비평준화 지역 학생들에 비해 학업 성취 효과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다소 높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5월 임시회에서는 평준화 관련 조례안이 보류가 됐죠. 이 7월 임시회에서는 어떻게 심의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그 시민들이 보기에는 의회가 평준화 정책에 딴지를 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사실 저와 같이 평준화에 찬성하는 의원도 있고 평준화에 반대하는 의원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갖고 우리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조율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면을 수정 보충하여 좀 더 완성도 높은 조례를 제정하고자 보류된 것입니다. 7월에는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2013년도에 평준화를 시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또 한때 교직에 계셨죠? 예. 네. 아무래도 요즘 이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서 특히 더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견해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그 32년간을 초등학교 평교사로 있어 봤기 때문에 학교 현장을 참 잘 압니다. 언제까지 애들을 체벌로 통제하고 좀 안 되죠. 심지어는 상명하복이 아주 분명한 군에서조차 구타가 금지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선 당장 편하다고 그 체벌로 아이들을 통제하면 그 체벌에 익숙해진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오히려 사회적 부담으로 남습니다. 학교가 먼저 인권이 존중되는 그 민주화가 되어야 사회도 그만큼 한 단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강제 야간 자율학습도 당연히 없어져야 됩니다. 학교는 교육 과정에 충실하고 아이들은 자기주도적 그 학습 능력을 길러서 스스로 공부하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학습에서 그동안 그 강제적인 측면이 강한 학이 강조되었다면 이제는 스스로 공부하는 습족이 더 중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님들도 귀찮다고 다 큰 아이들 통제하기 힘들다고 자꾸 아이들을 학교에만 맡기지 말고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교육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의원님의 끝인사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우리 그 경기교육에 많은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교육의원에 대한 사랑과 질책과 많은 관심도 부탁드립니다. 교육의원으로서 경기교육을 한 단계 높여 대한민국 교육을 견인하는 경기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경기도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경기도의회 주요 정책을 살펴보는 시간 의정포커스 최철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